여수고흥간 16년도교 개통을 통해 올해 관광객 600만 명 달성을 기대했던 고흥군이 예기치 않은 암초를 만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장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은 물론 점심 식사가 제공됐던 경로식당까지 폐쇄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촌계를 구성하는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세족의 채취권을 따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 어촌계는 어업권으로 얻은 이익을 어촌계원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고발로 해경 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순천시 선거구 분구를 포함해 국회가 제의를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획정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빨라도 주말쯤이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흥 지역의 관광 활성화 전략이 초입부터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를 연결하는 16년도교 개통을 기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여수와 고흥을 5개의 연륙연도교로 연결하는 백리 삼섬길의 개통. 고흥군은 이 도로의 개통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8개 세부 전략을 수립하는 등 공격적인 관광객 유치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상황 속에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역의 22개 주요 거점 관광 명소는 지난달 21일부터 잇따라 잦은 휴관에 들어갔고 전통 상권에조차 발길이 아예 끊겼습니다. 올해 1, 2월 고흥 지역을 찾는 관광객은 20여만 명에 그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태가 더 엄중하다라고 해서 현재는 수치적으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어쨌거나 심각한 상태다. 다만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지역 상인들의 상실감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주 고객들이 발길이 뚝 끊어지고 지역민도 찾아오지 않고 상인들 얼굴만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사태가 진정이 돼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흥군이 지역 경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조심스럽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도 구내식당을 주 1회 정도는 휴무를 하고 일단 공직자들도 참여를 해서 일단 식당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2020년을 고흥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 6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의욕적으로 관광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던 고흥군.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 속에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겨울 농한기 농어촌 어르신들은 하루 대부분을 경로당 등지에서 보내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이들 경로시설이 폐쇄되면서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 당장 식사와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한평의 한 경로당.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장이 서는 날마다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던 경로식당도 폐쇄됐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사는 무안의 한 공동 생활의 집도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각종 경로시설들이 지난달 말부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은 집안에 갇히다시피 힘든 겨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다 보니 안부는 물론 끼니 해결도 걱정입니다. 문안을 열줄 수 있는 방법이 전화상으로만 지금 아침에 한 동안씩 하는데 혹시 뭐 발열이라든가 어디가 편찮으신 데 있냐 전화상으로만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멸치볶음과 김치 등 여러 반찬 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깥 나들이를 못하게 된 어르신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고 안부도 챙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경로 식당을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 반찬 못 오시는 어르신들, 독거노인이나 소외계층 그런 분들을 위하여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숙식을 해결하고 서로 건강을 챙겨주고 쉼터였던 농어촌 지역 경로시설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 폐쇄가 이루어지면서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은 고립된 채 안전사각지대에 처해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동부권 지자체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감염병 환자, 의심 환자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동 방역에 나서는 등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여수, 순천, 광양시에서는 각각 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유증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활어 소비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자체가 주도해 수산물 판매 행사를 전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9일부터 4주간 시 당국이 시민과 기업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수협이 매주 금요일 배송하는 방식으로 우럭, 참돔 등을 2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외식 산업의 위축이 곧바로 활어 양식업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요량과 가격이 20% 이상 하락한 상태라며 여수산단 등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주일에 마스크를 2매까지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 이력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인 오늘 큰 혼란은 없어 보였는데요. 공급량은 여전히 수요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약국 앞에 대기 행렬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공적 마스크 정책에 따라 오늘부터는 일주일에 마스크 2매까지 살 수 있습니다. 다 써가지고 이제 처음 오늘 그 공적 판매여가지고. 약사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마스크를 구입하지는 않았는지 주민번호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해 꼼꼼히 확인합니다. 예, 마스크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출생 연도별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지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이처럼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로 약국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마스크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게 돼서 우선은 좋고요. 또 두 사람씩 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일주일이 2개 정도로 버티기가 되게 힘들죠, 근데. 예. 최소한 한 10개 이상은 그래도 돼야. 일부 약국에서는 정부 지침과 달리 오부제를 미리 시행하거나 구매 이력을 등록하지 않는 등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오부제 아니고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오부제인 줄 아닌 줄 알고 왔다가 그럼 헛걸음 하는 거지. 몰라가지고 막 여러 명이 와가지고 잘 나가는데 뭐 그거 적고 이럴 경황이 없었고. 한편 또 다른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구매 이력 전산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까지 1인 1매씩 구매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위해 25억 원을 투입해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비 지원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긴급 회동을 통해 결정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금이 아닌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천 전남병원과 여수한국병원, 여수제일병원 등 여수 지역 3군데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전남 동부 지역에는 순천의 성가롤로병원과 순천한국병원, 고흥종합병원을 포함해 모두 6곳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여수 전남병원도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자 전용 진료구역이 철저히 분리돼 운영되는 곳으로 코로나19의 병원 내 감염 우려가 없도록 동선과 기능이 조정돼 진료가 이뤄집니다. 무자격 상태로 세족의 채취권을 유지하며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광양항 유령 어촌계 이야기 얼마 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촌계 정족수도 부족한 이 중 한 곳의 어촌 계장은 결국 해경 조사까지 받게 됐는데 지자체도 세족의 채취 허가를 뒤늦게 보류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유령 어촌계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광양항 인근 어촌계들.
취재 결과 이 중 한 곳에선 10명 이상이 돼야 어촌계가 존속할 수 있는 조건조차 채우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수수협은 비어촌계의 어촌계원 11명 중 2명이 숨졌다는 걸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11명 중 2분이 사망하신 건 확인이 된 거죠? 그렇죠. 말로 들어도 확인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어촌계의 어촌계장은 세족의 어업권에서 비롯한 수익을 어촌계원에게 나누지 않았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해경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야 수익을 배부른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에도 아시다시피 큰 이익이 없었어요. 여수시는 이 어촌계를 둘러싼 민원과 해경 수사가 이어지자 올해 세족의 채취 허가를 내줬다 뒤늦게 보류했습니다. 10수년간 지금 저 어촌계가 지금 이용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어촌계를 계속 감시하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정이 이런데도 어촌계를 관리하는 수협은 가족이 사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어촌계원을 임의로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촌계 사건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수사를 보강한 뒤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회가 제의를 요청한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선거구 획정위원회 회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9시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으며 논의 시간에 따라 주말쯤 처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순천 분구를 포함해 분구 4곳, 합구 4곳의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가 세종 분구와 경기 군포 합구만을 담은 내용으로 재획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한명진 예비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러진 김승남 예비후보 측에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하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한 후보 측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 불공정한 경선이었다며 본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선거구의 김화진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화진 예비후보는 정당이나 당 대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지역의 대표로서 주민을 편가르지 않고 협치를 통해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그동안 국민의당 합류를 준비해왔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번 총선에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촛불개혁 세력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21대 총선이 또다시 촛불개혁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 간의 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큰 틀의 합의를 통해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 측은 과거 회귀 세력의 꼼수 정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폐청산의 완수를 위해서는 연합 비례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며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버스터미널의 운영 중단 사태가 올 상반기 중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최근 사업자 측과 회의를 갖고 가능한 빠른 시점에 터미널을 재가동하기로 하고 임대료 감정평가와 추경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읍 버스터미널은 시와 사업자 사이의 이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폐쇄돼 인동숲 주차장이 임시터미널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순천 신대 중흥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신대 중흥 5차 아파트 입주민 200여 명은 중흥주택이 아파트 층수에 상관없이 최고층 가격에 맞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분양 전환 승인을 막아달라는 서명을 순천시청에 제출했습니다.